안녕하세요. 기억술사 주신영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무엇이든 기억하세요 라는 코너 이름으로 영상을 쭉 찍어 나갈 텐데요. 이 코너를 만든 계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울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시험도 종류가 엄청 많겠죠. 위험물 산업기사 아니면 토익, 영어, 그리고 공무원, 공인중개사 이런 여러 가지 시험도 존재할 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표를 외워야 한다든지 긴 글을 외워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추상적인 용어, 개념 이런 것들, 이런 주제별로 그리고 시험의 내용별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기억을 해야 하는지 그런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걸 기억하는 걸 알려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첫 번째 영상부터 긴 글을 외운다거나 표나 아니면 목차, 추상적인 개념 용어 이런 거로 바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다고 또 영어 단어는 너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의학 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의학 용어 3가지를 한번 외워볼 텐데요. 우선 의학 용어를 외우는 방법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과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의학 용어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기억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 단어, 용어의 어원을 우리가 밝히고 이해함으로써 기억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어원을 알게 되면 그럼 그 단어가 가진 뜻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단어를 기억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 단계는 기억을 강화시키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단계에만 기억을 형성하기만 하면 이걸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냥 그 순간 혹은 며칠 정도 기억이 유지되다가 복습이나 반복학습을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인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이게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억을 강화시키는 가장 우리가 보편화된 방법이 바로 복습입니다. 그러나 이 복습만 가지고는 매우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복습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복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면서 누적 복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그런 복습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번째 단계에서 조금은 전문적인 그 기억법 테크닉을 활용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단어, 용어의 발음을 이용해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인데요. 우리의 두뇌는 해마라는 부위에서 그 기억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해마는 시각적인 이미지나 장면 그리고 청각 정보 이런 감각적인 정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해마를 공략하기 위해 외워야 할 정보를 이미지화시키고 장면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을 2번째 단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 이미지와 장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단어, 용어의 발음을 활용할 거예요. 우선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가볼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3가지 의학 용어에다가 이 첫 번째 단계와 2번째 단계를 한번 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amnesia입니다. amnesia는 기억상실증 혹은 건망증이라는 의학 용어인데요. 이거를 먼저 첫 번째 어원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먼저 amnesia의 A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MNE 그리고 S까지는 기억이라는 어원이고요. 이 MNE 어원이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2개가 바로 mnemonics 기억술 그리고 mnemonist 기억술사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nesia의 마지막 IA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어원입니다. 즉
그러면 이 세 가지 어원을 조합을 해보면 결국 어떤 뜻이 될까요? 기억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억 상실증 혹은 건망증이 되는 것이고요. 방금 우리는 이 1단계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원을 이해해야 하고 그에 따라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억을 강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영어 단어, 의학 용어의 발음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발음을 이용해서 이미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다른 단어로 연결지어지고 그 단어의 이미지와 장면을 활용해서 이 뜻과 함께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뇌의 해마는 이런 장면이나 이미지 같은 정보를 매우 좋아하고 이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같이 발음해 보세요. amnesia. 이 amnesia의 발음을 살짝 변형을 하거나 혹은 첨가 혹은 글자를 뭐 살짝 탈락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가기 어려울 땐 분할이라는 기법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전문적인 기법이나 용어는 지금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제가 드리는 예시를 토대로 해서 다른 단어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음을 이용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것을 발음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 변환을 하실 때는 꼭 발음이 완전하게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살짝 변형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mnesia를 발음 변환을 한다면 앞니가 사라져서 기억상실증 혹은 건망증에 걸린 그런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이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장면화시킬 수 있느냐, 영상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니가 사라진 한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앞니가 사라진 아이가 건망증이 매우 심한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좀 더 재미있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amnesia라는 단어를 암네시아라고도 하더라고요. 암네시아, 의학계에서 이거를 건망증 혹은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활용해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의학 용어가 어떤 뜻인지만 기억을 하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르는 발음을 이용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만약 이 발음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독한 암내가 샤 퍼져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상실증, 건망증에 걸린 그런 재밌는 장면을 또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범하거나 무미건조한 이미지, 장면보다는 이렇게 특이하고 재미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준다면 좀 더 기억이 강렬하게 남고 오래 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dementia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까 그 건망증, 기억상실증과 비슷하지만 좀 더 거기에서 더 진전이 되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정신질환인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치매입니다. 자, 디멘시아, 치매. 이 의학 용어를 한번 먼저 첫 번째 단계 기억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원을 볼게요. 여기 앞에 DE는 어떤 것이 상실된 이런 의미의 어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decrease나 아니면은 descend 이런 단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어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ment는 바로 멘탈의 어원입니다. 즉 정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IA는 우리가 아까 이미 amnesia에서 봤던 것처럼 IA 상태를 의미하는 어원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어원을 다 합쳐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정신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상실된 상태, 이런 의미가 도출되겠죠. 아, 그래서 치매라는 뜻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기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음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디멘시아 해보면 우선 바로 떠오르는 게 멘사예요. 그쵸? 발음이 비슷하죠. 멘사. 근데 앞에 D를 뭘로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1단계에서 알아낸 그 DE의 어원을 그대로 그냥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사 회원이 있는데 그 멘사 회원이 정신 능력이 현저히 감소돼서 치매에 걸린
그런 한 장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단어의 장면을 만든 다음에 그 장면을 설명해주는 영어 문장을 내가 직접 영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단어의 쓰임을 좀 더 잘 익힐 수가 있고 문장까지 함께 공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니라서 문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A member of Mensa have taken dementia.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을 설명하는 문장을 영어로 내가 영작을 해보게 되면은 영어 문장 공부까지 덤으로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rhinitis, 비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rhini는 흘러내리는, 흐르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입니다. 원래는 rhino 이런 어원인데 여기서 O가 I로 그냥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TIS는 염증이라는 의미의 어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합해보면은 흘러내리는 염증이 되겠죠? 그래서 비염을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염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rhinitis 이 발음을 이용해서 비염과 함께 결합을 해줘야겠죠. 먼저 이 단어는 좀 발음이 길기 때문에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 분할, 그 다음에 나이 분할, tis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라이언, 우리가 사자라고 하죠. 라이언이 나이가 들어서 비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티슈를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면까지 만든 다음에 이 장면을 설명하는 영어 문장을 스스로 영작까지 해보면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An old lion taken rhinitis is using many tissues. 이런 식으로요. 자, 오늘 준비한 의학용어 공부 기억법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거 한번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그걸 참고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이름답게 무엇이든 기억할 수 있는 기억술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평소에 외우고 싶었는데 너무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